저는 80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67살 때였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젊었을 때는 일하느라 바빴고, 나이 들어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나이 70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외로워지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보이고 밥 먹을 때도 혼자, TV 볼 때도 혼자.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 떠나고 남은 사람들도 자식들한테 가서 사니까 연락도 뜸해지고.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사람이 박정수 씨였어요. 처음 본 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같은데 안 가는 사람이었어요. 시끄럽고 사람들 수군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나가보자 싶어서 갔죠. 갔더니 구석에 혼자 신문 보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화투치고 떠들고 난리인데 그 사람만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저처럼 경로당 처음 온 거였어요. 마누라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딸이 너무 걱정해서 억지로 나왔다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있는 거 인지만 하고 각자 시간 보냈죠. 근데 신기하게도 다음날 또 마주쳤어요. 그 다음날도 일주일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앉게 되더라고요. 처음 나눈 대화가 뭐였냐면요. 날씨 얘기였어요. 엄청 평범하죠? 오늘 춥네, 내일 비 온대, 그런 얘기들. 근데 그게 좋았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나니까 경로당 끝나고 같이 커피 마시러 가게 됐습니다. 동네 다방에서 믹스커피 한 잔씩 시켜놓고 1시간씩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그랬으니까 딱 맞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같이 커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아줌마들이 우리 보고 수군대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 나이에 뭐 하는 거래, 창피한 줄 알아야지, 늙은이들이 철이 없네, 뭐 이런 소리들. 저는 귀가 좀 어두워서 잘 안 들렸는데 박정수 씨는 다 들었나 봐요. 얼굴이 굳어지더니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사흘 동안 경로당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아픈가 보다 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딸이 전화해서 뭐라고 했대요. 동네에서 소문났다고, 아빠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솔직히 저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 싶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나이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더라고요. 다들 자식들이랑 살거나 혼자 살아도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남녀가 같이 다니면 무조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나이는 더 심하죠. 젊은 사람들은 연애해도 되는데 늙은이들은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박정수 씨가 다시 나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날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한여름이었거든요. 경로당 가니까 그 사람이 구석에 또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고. 갑자기 안 나와서.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난리를 쳤다고, 동네에서 아빠가 여자랑 다닌다고 소문났다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고민했대요. 이러다가 딸하고 사이만 나빠지는 거 아닌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왜 자기가 누구랑 커피 마시는 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날 우리는 오래 얘기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 다 가고 난 후에도 거기 앉아서 계속 얘기했어요. 박정수 씨는 마누라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고. 딸이 이사 오라고 했는데 가기 싫었대요. 사위 눈치 보기 싫고 손주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래서 혼자 살았는데 그게 더 힘들었다고. 집에 있으면 마누라 생각만 나고 모든 게 공허하고. 그러다가 경로당에서 저를 만났는데 처음으로 마음이 좀 편해지더래요. 말을 많이 안 해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고.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았다고 일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
친구들도 다 각자 인생 살고 가족도 없고.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외로워지더라고요. 밤에 잠 안 올 때 제일 무서워요. 혼자 이렇게 늙어 죽는 건가? 나중에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근데 박정수 씨 만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좀 줄었어요. 누군가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경로당 가면 또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기로.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냥 서로 좋아서 시간 보내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근데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실제로는 쉽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됐거든요. 다방 가면 다들 힐끔힐끔 쳐다보고 경로당 가면 수군거리고 어떤 할머니는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파라고. 창피한 줄 알라고.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박정수 씨도 비슷했나 봐요. 어느 날 만났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딸이 또 전화했대요. 이번엔 아예 짐 싸서 이사 오라고 했대요. 동네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박정수 씨는 거절했대요. 자기 집에서 살 거라고 이사 안 간다고. 그랬더니 딸이 전화 끊어버렸대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자기 때문에 상처받는 게. 근데 동시에 화도 났대요.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석 달을 버텼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어요. 주변 시선도 시선이지만 자꾸 드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러는 게 맞나? 그냥 조용히 혼자 살다 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근데 박정수 씨 만나면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같이 있으면 편했어요. 말 안 해도 되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게 연애인지 우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았습니다. 전환점은 갑자기 왔습니다. 박정수 씨가 어느 날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집에서 혼자 있다가 화장실 가려다 미끄러졌대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었는데 혼자 있다가 사고 난 거잖아요. 딸이 그 소식 듣고 달려왔고 이번엔 진짜 강하게 나왔어요. 무조건 이사 오라고.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박정수 씨는 또 거절했는데 딸이 울면서 매달렸대요. 아빠 혼자 두고 뭔 일 생기면 자기가 어떻게 사냐고. 박정수 씨는 그 모습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며칠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만나서 박정수 씨가 한 얘기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딸네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고. 딸이 너무 걱정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화가 났나요?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그렇게 매달리는데 어떻게 뿌리칩니까? 근데 동시에 허전했어요. 이제 이 사람도 가는구나. 결국 나는 또 혼자구나. 박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고민 많이 했다고. 근데 딸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자기가 혼자 사는 게 딸한테는 불안한 거라고. 게다가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나면서 딸이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을 거라고. 그래서 일단 딸네 가서 지내보기로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사 가도 연락하고 지내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저는 웃었어요. 그게 되겠냐고. 딸이 가만 놔두겠냐고. 박정수 씨도 웃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근데 해보고 싶다고. 박정수 씨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사 가는 날 경로당 앞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짐 실은 차가 와 있었고 딸도 와 있었고 우리는 악수만 했습니다. 퐁. 그런 거 못해요. 우리 나이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하면 또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손 한 번 잡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제일 따뜻했어요. 박정수 씨 손이 생각보다 거칠더라고요. 일을 많이 한 사람 손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야 이렇게 손 한 번 잡아보는 거잖아요. 그게 웃기면서도 슬펐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연락 못하게 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 연애 같은 거 자식들이 좋아할 리 없잖아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경로당도 안 갔어요. 가봤자 박정수 씨 없으면 재미없으니까.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웠어요. 아니, 더 외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누군가랑 같이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버렸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박정수 씨였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날 수 있냐고. 딸네 집 근처 공원에서. 저는 당연히 간다고 했죠. 약속 날까지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일 깨끗한 옷 입고 머리도 빗고 거울도 한참 봤어요. 70 넘은 사람이 거울 보면서 옷 고르는 게 우스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레더라고요. 이 나이에 설렌다는 게 신기했어요.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박정수 씨는 좀 야위어 보였어요. 딸네 집에서 지내는 게 편하지는 않은가 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1시간 정도 얘기했습니다. 박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딸네 집은 좋은데 답답하다고. 눈치 보이고 마음대로 못하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긴 한데 계속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고. 손주들은 귀엽긴 한데 시끄럽고. 그래서 자꾸 옛날 생각이 난대요. 혼자 살던 집, 동네, 경로당, 그리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생각 없냐고. 박정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이 절대 안 보낼 거라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하면 딸이 울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내기로 했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그게 최선이라고. 저는 실망했습니다. 솔직히 다시 같이 지내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박정수 씨 입장도 이해했어요. 자식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날 이후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항상 그 공원에서. 날씨 좋을 때는 벤치에 앉아서 얘기하고 추울 때는 근처 카페로 가서 커피 마셨어요.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그 정도. 근데 그게 좋았어요. 기다려지는 날이 생긴 거잖아요. 매달 수요일이 오면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옷도 잘 입고 나가기 전에 거울도 보고. 그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정수 씨가 늦게 왔어요. 30분이나 늦었는데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딸이 알았대요. 우리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누가 봤나 봐요. 딸네 집 근처 공원이니까 동네 사람 중에 아는 사람 있었겠죠. 딸이 또 난리를 쳤대요. 왜 계속 만나냐고 그만 좀 하라고. 박정수 씨는 이번에는 안 물러섰대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딸이 반대해도 계속 만날 거라고 했대요. 딸은 울면서 나갔고 사위가 중재하려 했는데 안 됐대요. 박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딸네 집에 계속 있으면서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시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맞는지. 근데 혼자 살면 딸이 걱정할 거고 딸네 집에 있으면 자기가 답답할 거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인생인데.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말은 별로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공원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아이들이 놀고 강아지들이 뛰어다니고.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박정수 씨가 말했어요. 다시 혼자 살아볼까 생각 중이라고. 딸이 반대하겠지만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정할 거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같이 혼자 사는 게 어떻냐고. 같은 동네에 집 구해서 따로 살되 자주 만나면서 사는 거. 결혼은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거.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았어요. 같이 사는 건 부담스러운데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프면 바로 달려갈 수 있고 심심하면 만날 수 있고.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지금 사는 집 정리하고 다른 데 이사 가는 것도 일이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게다가 박정수 씨 딸이 또 뭐라고 할지 뻔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이게 맞나?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두려운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실패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새로운 시도가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랑 가까워지면 다시 잃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혼자 살 순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기로.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니까. 박정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하겠다고. 같은 동네에 집 구하고 가까이 살면서 자주 만나자고. 박정수 씨는 기뻐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알겠다고 같이 집 알아보자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 원룸을 하나씩 구했어요. 건물은 달라도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박정수 씨 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이니까. 이사하고 나서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화해서 오늘 뭐 하냐고 물어보고 시장 같이 가고 밥 같이 먹고 저녁에는 산책하고. 결혼한 부부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각자 집이 있고 각자 생활이 있어요. 근데 외롭지 않아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지금 2년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직도 수군거려요. 저 나이에 뭐 하는 거래, 결혼도 안 하면서 왜 같이 사냐고. 근데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니까. 박정수 씨 딸도 이제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밥 같이 먹고 가요. 처음엔 저한테 말도 안 걸었는데 이제는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봐요. 손주들도 데려와요. 할아버지 친구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그게 편해 보였어요. 굳이 규정하지 않는 거. 사람들은 물어봐요. 결혼 안 하냐고. 저희는 웃어요. 이 나이에 결혼이 뭐가 중요하냐고.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우리는 지금 이게 좋아요. 각자 공간이 있고 각자 자유가 있고 근데 외롭지 않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고.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사랑? 그런 거 몰라요. 우리는 그냥 편해요. 같이 있으면 편하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금 저는 72입니다. 박정수 씨는 74이에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아니면 내일 갑자기 끝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나이 들었다고 연애 포기할 이유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외로움을 참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고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요즘 박정수 씨랑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30살 때 만났으면? 40살 때 만났으면?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만났어도 지금처럼은 못 지냈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다들 바쁘잖아요. 일하느라, 돈 벌느라, 애 키우느라. 서로 배려할 여유도 없고 이해할 시간도 없고. 지금은 달라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요. 천천히 얘기하고 천천히 이해하고 천천히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점도 있어요. 건강 문제가 제일 크죠. 박정수 씨는 무릎이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요. 저는 허리가 아파요. 오래 앉아 있으면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움직여요. 산책할 때도 천천히 걷고 중간에 쉬고. 근데 그게 오히려 좋아요. 급할 게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처럼 뛰어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천천히 가면 돼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죠. 우리 둘 다 연금으로 살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치 같은 건 못 해요. 비싼 식당 가거나 여행 가거나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필요 없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 보고 집에서 밥 해 먹고 공원 산책하는 게 좋아요. 돈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끔 박정수 씨가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먼저 아프면 어쩌나, 내가 짐이 되면 어쩌나. 저도 같은 생각해요. 내가 쓰러지면 이 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때마다 얘기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지금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중 누군가 먼저 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같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의지하고 돌봐주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동네 사람들 반응도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수군거리고 이상하게 봤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나 봐요. 어떤 할머니는 부럽다고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롭다고. 우리처럼 누군가 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 듣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용기를 낸 거구나. 주변 눈치 안 보고 자식들 반대해도 자기 인생 선택한 거구나. 박정수 씨 딸도 이제는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명절 때 같이 밥 먹자고 해요. 처음엔 어색했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남도 아니고. 아빠 친구, 아빠의 동반자.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행복하다는 거니까. 저한테도 조카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연락 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모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했대요. 만나서 박정수 씨 얘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 나이에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저는 웃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에요. 감정도 있고 외로움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게 20살이든 70살이든 똑같아요. 며칠 전에 박정수 씨랑 얘기했어요. 우리 관계를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고. 연인, 친구, 동반자. 박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굳이 정의할 필요 있냐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딱 맞는 단어가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지 남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봐요. 길 가다가 우리 보고 힐끔힐끔 쳐다보는 커플들 있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같이 다니네 하는 표정들. 근데 그게 나쁜 시선은 아닌 것 같아요. 신기해하는 거죠. 자기 부모님, 자기 조부모님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선택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랑 같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박정수 씨가 감기 심하게 걸렸어요. 열도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저는 매일 가서 죽 끓여다 줬어요. 약도 챙겨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박정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고맙다고.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나았을 거라고. 저는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정수 씨는 울먹였어요. 마누라 돌아가시고 혼자 아팠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앓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근데 이제는 다르다고. 아프면 내가 있고, 내가 아프면 자기가 있고.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인지 모른다고. 맞아요.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혼자 아픈 거예요.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집에서 쓰러지는 것도 무섭고. 근데 옆에 누군가 있으면 달라져요. 덜 무서워요. 같이 병원 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이겨내면 되니까. 요즘 우리는 미래 계획도 세워요. 5년 후, 10년 후. 물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계획 세우는 게 좋아요. 희망이 생기니까. 박정수 씨는 시골에 작은 집 하나 구하고 싶대요. 텃밭 가꾸면서 살고 싶다고. 저는 바다 근처가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는 거. 근데 어디든 상관없어요. 같이 있으면 되니까. 우리 나이에 연애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순수하다고 귀엽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불편해요. 우리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평생을 살아온 어른이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연애가 뭐가 이상합니까? 우리도 심장이 뛰고 설레고 행복해요. 손잡을 때 따뜻하고 같이 있을 때 편하고 헤어질 때 아쉬워요. 그게 20살이든 70살이든 똑같아요. 다른 건 주름이 더 많고 머리가 더 희고 몸이 더 느린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이를 먹습니까? 박정수 씨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만나길 잘했다고.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사람 만난 게 축복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근데 이제는 안 외로워요.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같이 늙어가니까.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중 누가 먼저 갈지, 얼마나 더 같이 있을 수 있을지. 근데 걱정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 받고, 오늘 같이 밥 먹고, 오늘 산책하고. 그게 전부예요. 내일은 내일 생각하면 돼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외로우면 누군가를 찾으세요. 주변 눈치 보지 말고 자식들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 인생이에요. 당신이 행복해야 해요. 저는 70 가까이 돼서야 이걸 깨달았어요. 늦었지만 후회 안 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박정수 씨와 저는 오늘도 만날 거예요.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밥 해 먹고 저녁에 공원 한 바퀴 돌 거예요. 별거 아닌 일상이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전부예요. 혼자였으면 못 누렸을 행복이에요. 나이 70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그게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것도요.